자, 안녕하세요. 저는 우스 한미래학원 원장 이태룡입니다. 오늘 두 분 학생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교 8학년에 다니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텐비 인터내셔널 스쿨 10학년 다니고 있는 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모신 두 학생분들은 중국 경험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알기로는 12년 정도 중국에서 생활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됐습니다. 자, 중국 생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본토에서 쓰는 중국어랑 여기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쓰는 중국어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여기 페낭의 중국어가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기 페낭 중국어는 그 슬랭이라고 하는 뒤에 그 라 아니면 레 이런 거를 많이 붙이고 얘기하는데 북경에서는 얼화라고 뒤에 얼을 붙이는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쓰는 말버릇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또 특이점이 있나요? 발음과 말에서는 잘 모르겠고 페낭이 아무래도 국제도시다 보니까 휴양지고 외국 사람도 많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호키너 이렇게 다 섞어서 쓰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편하기도 하고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언어 하나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서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한 그런 슬랭이나 아니면 뭐 호키에너 같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하지만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잘 가르쳐 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어 그러니까 바하사를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드 랭귀지로는 그 불어와 중국어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직 영어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 집중하려고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중국어를. 그렇죠. 그리고 10학년부터는 뭘 배워요? 10학년부터는 또 다른 걸 배울 수 네. 있어요. 중국어, 프랑스어, 말레이시아어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어는 오래 전부터 이 학교를 다녀서 프랑스어 기초가 어느 정도 쌓인 사람만 받아주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제 받아주지 않으셔서 못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중국어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중국어를 선택했는데 바하사는 배우고 싶었지만 언어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없는다는데 바하사. 그러니까. 2학년이 바하사를. 네. 그러니까 바하사 선택하는 것도 어차피 말레이시아 왔으니까 영어, 중국어, 바하사 할 수 있으면 한 35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35코. 한 30억이라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만 2억인가? 인도네시아가 1억 명이 넘고 말레이시아까지 합치면 2억. 2억. 바하사는 사실 저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필수로 배워야 되는 거고 10학년부터는 선택 과목. 이 7학년부터 9학년까지 한 애들이 아니면 안 받아줘. 그치? 바하사도. 그리고 중국어도 비기너가 중국어가 특히 등급이 그 반이 되게 잘 나눠져 있어서 비기너하고 인터미디엇하고 세컨드 랭귀지 그다음에 퍼스트 랭귀지. 네 개가 있어? 있어? 우린 두 네, 개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렇게 저는 세컨드 랭귀지를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가 선생님과 이게 제가 12년을 살다 왔는데 선생님이 별로 그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는 잘 대화가 안 돼서 제가 중국어를 못 하시는 줄 알고 세컨드 랭귀지에 넣으셨다가 네,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학기 초에 네, 다시 퍼스트로 퍼스트 올라갔는데 네, 가끔씩 다시 내려가고 싶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 퍼스트랑 세컨드는. 아, 퍼스트는 퍼스트랑 지금 네이티브인가 세컨드. 거의. 네, 퍼스트는 중국 사람도 있고요. 중국 본토 사람도 있고, 홍콩 사람, 대만 사람, 그다음에 광동 사람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선생님 유일한 외국인으로 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유일한- 유일한 외국인. 외국인 인증받은 거. 어, 자 지금부터 롱테이크로 어. 이 두 학생의 학교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잘해주세요. 시작해 보세요. 저는 아빠 회사 때문에 일단 저는 한국에 있는 4살 때 중국 상해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는 일단 그래도 모국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한국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2학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아빠가 발령이 나셔서 북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학교를 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중국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집 앞에 있는 중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는 중국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하다가 또 영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어 30%, 중국어 70%를 쓰는 쌍어 학교라는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또 거기서 1년을 공부하고 또 미국 학교로 전학을 가서 또 거기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한국 학교로 또 전학을 가서 1년을 공부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전학을 많이 다녀서 사실은 제가 사고를 많이 쳐서 퇴학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국어를 하려고 한국어를 먼저 제대로 해놓으려고 상해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북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어서 로컬 학교로 바로 들어갔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국제부라고 국제부에서 한 조금 기초를 쌓아주는 그런 교육인데 네,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하다가 1년인가 반년인가 하다가 네, 중국 차반으로 중국어 진짜 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쌍화학교로 중학교를 진학하고 네, 미국 학교에서 1년을 공부하다가 한국국제학교로 가서 1년을 다시 공부하고 여기로 와서 텐비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솔직한 거. 달라 아니면 뭐 이런 많이 명문 학교 말고는 사실 시험 보면 다 들여보내줘요. 돈만 내면 돈만 내면 이건 뭐야 진짜 이거. 꿀팁 꿀팁이에요. 아 진짜 텐비에 이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정말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속 그랬는데 근데 결국 맨 처음에는 10학년 절대 안 맞아주신다고 막 계속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하고 2명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학기에도 또 2명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안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길을 찾아보면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봐줘요. 그냥 해줘요 그냥. 사실 저도 원래 9학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제 영어 실력이 9학년을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래서 8학년 시험을 봐서 8학년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사실 9학년 들어가면 그러실 필요 없고 한 학년 내리실 필요 없고 그냥 그 학년으로 가도 네,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끌려왔어. 끌려왔지요.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여기 참 좋아요. 공기도 좋고. 요즘에 안 좋잖아. 좋은 것만 말해. 요즘에 쓰레기 어떤 거? 쓰레기를 많이 아! 태우잖아요. 아, 맞아요.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 그만해가지고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수입이 되는 네, 되고 있어. 이쪽으로 수입이 돼서 여기서 태우고 엄청 있습니다. 태우고 막 페낭에서 태워?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수입해 온다고. 중국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니까 여기가 안 좋아지네. 그래? 어쨌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 짤막한 중국 상식을 드리자면 뭐야? 중국은 기본 200 정도는 그 미세먼지 지수가 돼야지 학교를 쉽니다. 그 이하로는 아니, 저번에 그냥 600. 학교 가요.
아니 어쨌든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아 그래 160이면 아니 좋은 그게 거예요. 아니고. 그래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미국제는 저희 아니, 한국 좀. 한국하고 커리큘럼이 비슷한데 근데 이제 나이를 따지고 그 생년월일에 생일에 따라서 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첫 학기가 7월달에 9월달인가? 9월달에 시작한다는 거 빼고는 한국하고 맞나? 다르지 않아. 네. 한국하고 네, 12년제라는 게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학교에 다니시면 한국으로 네, 한국 대학에 가기 수월한 게 특례가 있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든 일단 12년을 채워야 고등학교 과정까지 맞춰야 특례를 받거나 뭐 아니면 뭐 학력을 인정받거나 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달이라도 빈다. 저희처럼 이렇게 지금 막 왔다 갔다 영국제, 미국제, 중국 이렇게 다니다가 가면 한 2, 3개월씩 비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특례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한 학년을 더 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한국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영국이 13학년까지 있는데 11학년이 IGCSE를 보면 중학교 과정이 끝나요. 그래서 11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만큼 다녔지만 1년을 조금 뭐랄까 그래서 1년이 부족해가지고 특례를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A레벨이 12학년과 13학년인데 12학년을 1년을 더 다니고 A레벨 포기하고 그냥 가거나 한국 대학에 가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처하셨다 그러면 정말 한국어로 공부하고 싶고 한국에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호주나 아니면 외국의 생활비가 조금 저렴하고 학비도 저렴한 곳에서 장학금 많이 주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IGCSE가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게 11학년은 1년이 쫙 있는 게 아니고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5월달, 6월달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9월달에 계약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1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공부를 잘 하거나 아니면 전 학교에서 성적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한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1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살짝 별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힘들 거예요. 제 10학년 정도에 들어가는 것도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한 과목당 한 권의 책을 그냥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네, 한 1년만 있어도 그 책만 정말 열심히 정독하고 열심히 외우고 왜냐면 한국처럼 문제를 꼬아놓지 않기 때문에 기본 상식과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무슨 공식을 대입하느냐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료도 공부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서 자료랑 패스트 페이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찾으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GCSE를 11학년에 보는데 2년 전에 오면은 충분히 공부가 될 거고 1년 전에 와도 뭐 공부만 충실히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제학교에서 받아만 준다 그러면은 그거 있어요. 그 10학년 되면 전공이 아니라 선택 과목 정하는 거. 그게 10학년에 딱 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그냥 딱 통지문만 보고 여기에 뭐 지리, 지오그래피, 매스매틱, ICT, 히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 테크놀로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과목 중에서 정말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솔직히 말하면 1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거를 그냥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이렇게 다 말해도 좋을 만큼 정말 그 자기가 솔직히 평소에 한국 학교 같은 한국에서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고등학교나 뭐 외고 이런 데 말고는 진짜 뭐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거나 이런 걸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택을 하면 정말 1년 반 동안 너무 후회가 되고, 저도 그 방금 포기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아트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트에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간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쉽게 포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트가 사실 사람들이 그냥 취미로 등록을 그냥 재미삼아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11학년 되면 그거를 드랍해가지고 공강을 만들어서 그때 그 아트를 버리고 다른 공부를 그때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절반밖에 안 남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나 돌아가는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부르게 10학년에 딱 와가지고 아무 정보도 없이 고르면 정말 네,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힘든데 뭐 네가 골랐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10학년에 오면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보다 월등하게 잘할 거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은데 맞지 아이, 맞지. 뭐 월등하지는 월등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영어만 조금 더 잘하면 월등할 수도. 아니 지금 영어가 솔직히 그건 수학은 뭐 숫자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 없지만 그래서 약간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은 영어로 그 서술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수업 때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은 물론 과학을 잘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예. 열심히 과학은 한국에서 과학을 잘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과학을 잘하는 건 아니니 한국에서 과학을 잘했는데 왜 여기선 못해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못했다가 잘하게 됐거든요. 쉬워요. 단어가 엄청. 외우면 되죠. 엄청 쉬워 진짜. 근데 어차피 나이는 별로 물어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이를 물어봐도 그 생일 너 몇 년생이야? 생이나 그래서 이렇게. 저도 지금 따지자면 16살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외국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이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뭐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든 뭐 덩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든 특히 초등학교 때 그래서 딱히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아요. 내신이라는 것들이 이제 빌드업이라고 할까?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평가 자료가 되는데 여기는 IGCSE라는 것이 있어서 그 IG 점수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는 IGCSE 점수만 딱 정말 좋으면 그 모크도 있잖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그걸 IGCSE를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잘 못 봤다 그러면 모크 점수를 대신 넣어서 보기도 하고 이 아예 평소 내신 뭐 평소에 보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출석률 이런 걸 보고 하시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IG의 그 부분이 컸다면 요즘에는 내신하고 출석률, 숙제, 그다음에 리포트에 성적 A, B, C, D 나눠져 있는 거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IGCSE에만 집중하는 거는 살짝 한국식 정서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IGCSE 이후에도 A레벨도 있고 디플로마도 있고 결국은 대학을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IGCSE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IGCSE는 기본 지식을 쌓아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그냥 자격증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수능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막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수능도 그렇지만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니까 평소에 잘하고 그 정말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거든요. 그럼 그때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학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단답형으로. 자, 페낭이 중국보다 공기가 좋다. 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 아 요즘 단답. 중국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중국이 공기를 좋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근데 하지만 여기가 더 나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좋아요. 아직까지. 근데 축축해서 근데 그 쓰레기 태운다는 얘기는 뭐야? 그냥 신문 기사 보니까 신문 기사 보니까 네.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 받아주지 않는다. 안 해. 네, 수입을 안 한다 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쪽에 있는 다른 땅이 좀 동남아시아 넓고 다른 땅이 좀 넓고 수입할 여력이 있는 나라들에서 다시 수입해 가서 그래서 또 이제 공기가 조금씩 중국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쓰레기를 수입해서 태우는 나라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페낭이 결과가 페낭이 지금 조금 안 좋아지는 형태가 보이고 6개월 전보다 정말 안 좋아진 것 같아요. 6개월 전보다 좀 안 좋아졌다. 그거 좋은 정보네. 네. 언제까지 할지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자, 중국에서 통학하는 시간보다 말레이시아 페낭 학교에 통학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 그 학교마다 이게- 진짜 다른데. 저희가 지금 집 앞에 학교가 있어서 집 저 앞에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여기다 단답형으로. 보면 중국이 더 멀어요. 중국이 더 멀잖아. 멀긴 한데 멀긴 한데 뭔데? 교통이 편리합니다. 네. 자, 혼자 갈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말레이시아 페낭은 부모님들께서 픽업을 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픽업을 가시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중들을 위한 교통 시설은 훨씬 더 중국이 낫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맞나요? 여기 네. 버스 진짜 와가지고 30 10번 본 것 분마다 같아요. 한 번 10번. 30분마다 한 번만. 여기 택시도 없어요. 여기. 거기에서 그랩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대답을 주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제 학교가 있지만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자, 막 어느 날 갑자기 나 너무 탈선하고 싶어. 너무 탈선하고 싶어. 자, 중국보다 말레이시아 페낭이 훨씬 갈 곳이 많다. 탈선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페낭은 건이 집 학교 건이 집 학교 이게 이것밖에 탈선이 술하고 담배가 이게 포함돼 있잖아. 근데 중국에서는 술 담배를 살 수가 있어요. 학생들도. 네, 학생들 살 수가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 불법이긴 애들이 한데 근데 그냥 팔아요. 그래서 그냥 팔아요. 한국 애들이 되게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안돼. 너무 큰 비밀을 폭로해 버렸어. 어쨌든 그냥 해. 이름 말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애들 보면 술 담배를 안 하는 담배까진 모르겠는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없고 클럽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레이시아 페낭. 보면 네 그냥 난 가는데? 어디든 노는 애들이 아니 어디든 되게 노는 애들이 하기는 외국이 조금 한국보다는 위험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게 잘 돼 있어. 그 막 민증 확인. 질이 막 엄청 나쁘고 막 애가 엄청 막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한국도 그런 사람은 한 번씩 길에 있어. 잘 빠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클럽을 하고 이런 세상이 굉장히 열려 있달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딱히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그런 애들이랑 놀기 때문에 진짜 영향 받기는 쉽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는 이상. 뭐 여기는 나쁜 애들한테 나쁜 애들한테 영향 받기는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탈선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고 일단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근데 여기는 탈선하기 쉬워.
건데 탈선하기 쉽지만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영향을 받진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제한된 공간에 이동 수단이 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갈 수도 없는 거잖아. 아, 네, 그렇죠. 이동수단에서 보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다. 여기는 일단 그랩 얘기도 나왔고 버스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지하철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채롭지 않다. 네. 여가생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페낭에- 취미생활 뭐 하고 있어? 저는 바느질 기타. 바느질. 제가 요즘에 기타. 청바지를 리폼하고 있는데 어, 경주가 알 거예요. 제가 침대에서 무슨 바느질하고 있고. 엉망이에요. 예뻐요. 취미라고 했지 특기는 아닙니다. 자 예뻐요. 그러면은 네, 그럼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취미생활 뭐 하고 있어? 저는 취미는 뭐 핸드폰 노래, 게임. 노래 그리고 뭐 영화 보기? 영화 보기. 네, 뭐 그 정도. 근데 저는 페낭이 더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왜? 모르겠어요. 뭔가 기분이 그래요. 마음이 편해? 아. 혹시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런 건 있어? 여기에 뭔가 오면 휴양지잖아요. 그러면 맞아. 뭔가 살짝 되게 인생을 그 있잖아요. 조명 예쁜 거 켜두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래 틀어놓고 막 책 읽거나 막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게 돼요. 공부도 안 하게 돼. 산으로 그 간다. 야, 산으로 간다. 저희 둘만의 얘기. 그러니까 저희 둘에 해당하는 얘기. 해당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저희가 북경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북경이랑 상해 둘 다 한국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가 살았던 왕징이라는 곳은 거의 한국 사람들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라서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나 재미는 있어요, 정말.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더 발전되고, 그리고 뭐 거기서 거기에 뭐 백화점도 많고 가서 영화 볼 때도 많고, 그리고 뭐 노래 배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사실 그런 거를 구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밖에 나가서 하는 여가 생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는 저는 중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언니는 페낭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겠네. 집에 있기는 편하게. 만약에 왕징 같은 경우 생각하면 왕징은 그거 아니야? 완전 그렇죠. 한국에 있는 건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거의 한국 문화가 한국이에요. 제대로 들어와 있는 데가 이제 북경 왕징 거리라고 해야 될까? 왕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막 홍대 뭐 이런 길거리 막 그리고 좀 예쁜 쬐끄만한 물건들 막 화장품 이런 건 없지만 거의 한국이라고 봐도 여기의 삶이 여기서 학교 생활의 삶이 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고민을 안 해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휴양지이기 때문에 쭉 펴놓고 그냥 좀 책 읽고 그런 그건 거의 동굴 생활인데. 쭉 펴놓고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네. 정신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치열한 사회에 대한 어떤 미래 설계 같은 것들을 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꿈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본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지금 좀 더 구체화 어느 정도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도 막 중국에서 삶이 치열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살짝 직업을 가져서 빨리 전공을 정하고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자, 회사에 들어가자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사용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그러고 회사에 들어갈 걱정 같은 건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되게 애매모호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작정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길이 아닌데 이 길로 가가지고 돈 버는 길로 가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좀 편안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장점을 좀 더 돌아보고서 거기서 조금 더 넓게 옵션, 그러니까 선택지를 넓힌 다음에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도 찾았고 그리고 네. 이제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네, 딱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 자, 연애를 해봤다. 아,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아직 안 해봤다? 아, 나는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 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랑이다. 아니 그 언어를 하고 있는 이성을 사귀는 게 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혹시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 중국 남자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특히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중국에 오래 살아서이고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한국 한국 사람이라서 사람이라서. 그러고 영어를 못한 이유는 안 배웠기 때문이죠. 안 배웠기 때문이죠. 아니야, 공부는 전혀 그런 거를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맞지 저는 근데 정말 타당성 있는 외국인 어린애들 오잖아. 어린애들 오면은 외국인들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은 영어가 곧잘 느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거든. 친구 어. 이성뿐만이 아니라 친구. 이성뿐만 아니라 친구도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홈스쿨링 하는 애들도 어떤 반에 영어를 곧잘 하는 한국 애가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한국 애가 영어를 조금 빠르게 수용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내가 지금 눈에 봐서 확실하게 좀 있는데 네, 지금 저희도 네 그런 뭐 그런 것 부분이 같아요. 있다. 저도 중국 친구랑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중국어가 확실히 정돈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항상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걔는 한국어를 배우고 저는 중국어를 더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서로 영어로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지만 그래도 세 가지 언어를 다 동시에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중국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저희도 중국어,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걔는 저한테 그 호켄어랑 바하사를 조금씩 가르쳐주고 저는 뭐 한국어 진짜 조금씩 가르쳐줘서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다른 언어를 하는 친구랑 같이 놀면 정말 언어가 빨리 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질문을 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애들 한국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실제로 대학교 가도 영어를 실제로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다고 보거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실전 경험. 실전 경험. 네. 확실히 그게 정말 중요한가? 네, 정말. 정말 중요해.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고3들이 보는 영어 수능 그거 문제를 푸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의 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외국인 영어 선생님인데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쓰는 것만 막 문법 막 이런 거. 문법 이런 거는 정말 뭐 주어 뒤에는 뭐 이런 거가 와야 되고 나 이런 거 몰라. 이런 거를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어민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역시 그 전에 있었던 영어를 잘하는 한국 선생님한테 배웠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이렇게 수능까지는 아니고 반복되면서 진짜 사실 나왔다.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외국인들이랑 말하는 걸 좀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도 아주 무서워.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정일 뿐이지 뭐 별로 공감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솔직하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나에게 얼마만큼 크게 와닿았는지.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이 제일 크고 또 좀 그 나라의 분위기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착한 면모 뒤에 숨어있는 그거 때문에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아무튼 그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뭔가 공감하는 것들은 뭐 다른 사람에 비하 다른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음.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 좋아요. 저는 그 무조건 일본을 비판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한국을 너무 포용하고 싶진 않은 게 하지만 인간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나 그냥 국제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그때 그런 관계에서 무조건 비판하는 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삼가지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이번 언니 이런 아니, 모습 왜냐면은 낯설어. 지금 나한테 스테이지 2를 지금 배우고 있어. 다 아울러야 돼. 아 진짜 그래서 너무 평화주의자 아니야 이거? 아니, 나랑은 그렇게 싸우면서 옛날부터 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옛날에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일을 하고 뭐 이렇게 더 많이 팔아가면서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말 불매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나는 이제 살짝 좀 주제를 네 벗어나는데 그리고 벗어났는데 사실을 공감을 하고 pos는데 있어. 저는 정말 애국심이라는 게 네. 어떤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 네. 사랑해.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나는 네. 아까 어떤 대목을 느꼈냐면은 언어랑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은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한글과 우리나라라는 것을. 근데 이제 한국 학교를 한국 학교라고 해야 되나? 네. 한국 학교. 한국 학교를 이렇게 부모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큰 결정을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죠. 한국어를 잘해놔야지. 음. 만약에 영어 단어를 몰라서 영어 단어 뜻을 찾았는데 그 한국어를 한국어가 몰라. 뭔지 몰라. 그러면 정말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정말 탄탄하게 쌓아놓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어를 못하면 특례로 대학을 갔을 때 약간 무시받을 수 있어요. 정말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수능 정말 너무 힘들게 보고 이렇게 대학 어렵게 들어왔는데 너네는 엄마 아빠가 얼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외국에 12년 산 거 때문에 이렇게 대학 쉽게 들어오냐 하면서 실제로 소니 이거 일본 제품 아닙니까?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산 물건은 어쩔 수 이미 없습니다. 삶은 환불할 수 없지. 앞으로 사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 약간 넌 특례니까 너는 한국어 잘 못하고 약간 지식 미안해. 별로 없을 거야. 막 안 듣고 있었다. 약간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너희들이 한글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 시기 때 적절하게 한국 학교를 보내주신 거는 정말 너희들 인성이나 그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데 큰 결정을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 외국에 나와 있어서 한국인이라는 게 더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건 또 왜 왜냐면 그럴까? 한국에서 사는 어. 아이들을 볼 때 어.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응. 그냥 그 상황, 사실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응. 좋은 점은 못 보고 나쁜 점만 찾게 되잖아요. 응. 근데 한국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럼 되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특히 더 나와 있으니까 외국어 말고 한글을 더 쓰자라고 노력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찾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동생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영어가 잘 늘어날 수, 영어가 쉽게 늘 수 없다라고 하는 말 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해줘. 예. 응. 한국어를 탄탄하게 쌓아놔야지. 그래야지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이유가 뭐라 그래? 아까 단어 사전 찾는 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단어 사전을 찾을 때 뜻이 나왔는데 만약에 뭐 퇴화하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퇴화가 뭐지? 또 그러면서 또 국어 사전에 찾아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이건 때문에 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또 하기 싫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이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약간 공부하는 맛도 있고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더 뭔가 쉽달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페낭 국제학교를 진학하는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자, 한창은 제외를 할게요. 한창은 사립학교니까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실 한국 사람이 좀 적어야 돼요. 됐고, 자, 한국 사람이 적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언니는? 일단 그 학교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알고 들어가지? 조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만 알아보면 알지. 조금만 발품 팔아서 지인들을 예술을 말하는 것 통해서 네? 예술을 말하는 거야? 네, 예술 쪽이면 특히 그렇지만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전산, 심리학, 뭐 아니면 음악. 뭐 의사, 음악 이런 식으로 정말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됐습니다. 생각해요. 그냥 부모님이 여기 가라 해서 갈 게 아니고 인생은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한 다음에 국제학교를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네, 적어도 그 생각하는 시간이 2달 정도는 남겨놓고 입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전학 가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일주일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 이틀 만에 결정해야 되면 2시간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제가 한국 사람이 적어야 된다고 말했던 건 왜냐면 한국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한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 애들이랑도 친해질 수 없고 영어도 막 빨리 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외국으로 나온 이유가 정말 없어지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 학생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거의 지금 2시간 정도 지금 촬영을 했고요. 이 두 학생분들이 여기 지금 학교에서 무리 없이 졸업을 해서 다들 좋은 꿈을 가지고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좋았어. NG 장면 하나. 아니야. 좋아요. PPL. 자랑이다.
켜놓고 그냥 좀 책 읽고 그런 그건 거의 동굴 생활인데. 책 켜놓고 그런 그러니까 좀 좋아요. 아니야. 좀 더. 언니부터 구독과 좋아요. 아,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야, 부탁드려요. 갑자기 부끄러워. 언니 먼저 구독. 나 좋아요. 오케이? 자, 아, 잠깐만요.